용복합 연구본부 소속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탄소 용복합 산업 인력 양성 사업단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된 강길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기초 탄소 나노 기술의 기초와 이해라는 이제 테마를 생각을 하고 뭐 전문적인 이제 연구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로 듣는 이제 청중들이 대학원생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 이런 나노탄소하고 이런 클래식 카본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저의 오늘 세미나 강의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좀 더 그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석유의 부산물 생산 공정하고 그 응용 분야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유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정유 산업이 있죠. 이제 뭐 여천의 NCC라든지 울산 NCC, 그 충남의 대천 NCC. 그 NCC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기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당연히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이제 뭐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 않거나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다 가까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제 여천의 NCC가 또 있죠.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CC의 약자는 납타 크래킹 센터의 약자고요. 그 납타 공정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서 석유를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수입된 원유들을 이렇게 빗점별로 나눠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관련 이제 폴리머들, 수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런 산업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정유 산업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쓰는 이제 가솔린 그리고 납사, 등유, 변유, 뭐 벙커시유 이런 그 빗점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중요한 납사 공정이 있죠. 그 납사 공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이런 그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다 정유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석유 산업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왔어서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숨차네요. 네. 해왔어서 이제 이런 그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납사 공정을 통해서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같은 이런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운 이런 그 소재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합성을 해서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스타렌 등과 같은 이제 여러 합성 수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 이제 앞서 이제 첫 번째 발표하셨던 이런 그 나차훈 교수님 발표 때도 얘기를 다 해주셨죠. 이런 그 고무계 수지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대표적인 또 예로 그 아크로리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탄소 섬유를 이제 뽑게 되는 원래 이제 그 원재료라고 하는 그 아크로리트릴을 이제 가지고 이제 펜을 합성하는 게 되죠. 그런 이제 아크로리트릴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고무 이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오늘 탄소 나노 기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정유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제 이 다음 페이지 계속 이제 이 석유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왜 이게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플라스틱 가공업이라든지 섬유 산업, 고무 산업 이런 그 주변에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NCC를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NCC에서 이렇게 크래킹 공정을 하고 나서 뭐 급냉, 압축, 분리 정제 공정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그 랍타 종류의 여러 가지 뭐 라이트 랍타, 뭐 헤비 랍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랍타가 이제 생산이 되고 남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이 랍타 공정에서 남는 이제 그 기름 연료 분해유라고 하는 파이롤라이즈 퓨얼 오일이라는 이제 PFO라는 이런 잔사유가 남게 됩니다. 이런 그 중요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남는 이제 PFO라는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석유 잔사유들이 남게 되는데요. 석유 잔사유를 이제 말씀드리게 한 이유는 이런 그 공정에서 만들어진 이제 석유 잔사유가 결국은 이제 정제하고 합성 공정을 통해서 이제 피치, 코크스 그리고 그 코크스를 이제 또 열처리함으로써 인조흑연이라는 이런 그 우리 주변에 쓰이는 이제 핸드폰 응급제 소재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석유 공정하고 정유 공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시드가 돼서 지금 나노탄소 또한 이제 그런 탄소의 일부 종류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클래식 카본들이 실제 산업에서는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고 사용되는 분야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제 피치들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그 피치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블렌딩을 이제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쓰이는 게 아니고 또 분쇄를 해주고 이렇게 그 크기에 맞는 것들끼리 나눠주는 이제 분국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분국 공정을 이제 거친 이후에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성형한 제품들이 또 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900도부터 뭐 1300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탄화 공정 그리고 그런 그 탄화를 하더라도 단순한 그런 이제 블럭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공들을 메꿔줘서 어떤 완벽한 그 블럭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함층 공정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한 이제 특성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2,500도 이상의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흑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들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제품들이 우리 이제 그 절삭 공구라고 하는 것들, 마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이제 기계 부품용 뭐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이런 그 전극봉이라든지 EDM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전 가공용 전극 같은 형태를 또 만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의 내열성을 견디게 되는 전극봉 뇌화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EDS라든지 ESD라든지 이제 방전이라든지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반도체용 도가니하고 그 EDM 같은 이런 소재에도 응용이 됩니다. 각각 그 응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런 성형 형태도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기존에 연구를 했던 쪽인 분야인데요.
방열 소재 분야가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소재 부품 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방열이라는 거는 이제 열을 얼마나 빨리 방출을 하냐, 이동을 해주냐, 히트 디스페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을 이제 빨리 방출하는, 이제 저희가 뭐 주변에서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이제 열이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발열 현상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 이제 결국 발열 현상들은 기계를 이제 멈추게 하고 오작동하게 되는 원인들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방열 소재 부품에서 얼마나 그 열을 빨리 방출을 해주느냐, 퍼지게 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열 소재에서는 주로 해당되는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의 헤드라이트 부분, 이제 빛을 많이 내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쪽에 고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명기기 산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수요가 있고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특성도 중요하지만 경량화라든지 또 뭐 그런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형태의 다양성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또 방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내구성을 강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탄소 재료들이 방열 특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다양한 구조들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기기라든지 현재 이제 자동차 쪽 부품, 전장 부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동차 부품 쪽, 특히 이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차량 내부에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TV도 보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낮은 사양에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려면 이런 이제 그 열을 방출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소재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열 제품들을 기존의 이제 제품들은 이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런 그 소재를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메탈 기반의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무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슈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석유계 잔사유를 가지고 만든 이제 피치를 활용해서 이제 복합 형상들하고 이제 방열 부품 그리고 시트를 제조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더 적용 가능하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산업 측면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가가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가의 인조 그라파이트 시트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잔사유들을 활용해서 시트화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석유계 잔사유들 종류들이 이제 여기 나열이 됐는데요. 분해 연료로 말씀드린 이제 PFO, FCC, DO, VR, DAO라는 이제 여러 그 방향족 이제 첨가 방향족 이 그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첨가가 됐느냐 그리고 이게 그 비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명칭들을 나눠줬는데 이제 이런 명칭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그 비점들을 달리 이제 해놓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정제를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추출을 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연료 분해유들을 가지고 이제 피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빛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런 연료 분해 연료들을 가지고 이제 가압 그리고 이렇게 열을 이제 가하면서 그러니까 중합을 하는 형태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그 불안정한 이 카본 상태 그 시드에 해당하는 그런 피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피치들을 단순히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코킹이라는 이제 그 300도에서 400도 정도 되는 포커스화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제 또 무정형의 이제 탄소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무정형의 탄소 형태들이 결국은 이제 열을 탄화 그리고 흑연화를 거치면서 이제 탄소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이제 그라파이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차원의 이제 그래핀의 구조들이 시드 형태로 일부 있는 것들이 이제 정렬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커지는 형태로 이제 되는 게 이제 흑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그 자체로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바인더 피치라는 그 잘 블렌딩할 수 있는 이런 그 피치 종류들을 가지고 이제 섞어서 블럭을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파이트 블럭, 그래파이트 시트 형태로 만드는 공정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조건에 따라서 피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기 이제 그 피치들을 이제 중합하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저비점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 바이탈라이제이션 공정과 컨덴세이션 공정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치들은 이제 지방족하고 이제 방향족, 지방족의 그런 그 물질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고순도 그리고 어떤 앞에 이제 이 전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LC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형태의 조건들이 이제 이 석유계 피치 잔사유에서도 이제 일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메조페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어떤 옵티컬 이미지로 봤을 때 이런 물줄기의 형태처럼 이런 그 형태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떤 이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조건을 잡기 위한 실험들이고요. 가압하고 온도를 이제 올려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바뀌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를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피치의 특성들을 등방하고 이방으로 나눠서 우리 피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등방성 피치하고 이방성 피치에 사용되는 분야들은 이제 또 차이가 있는데요. 등방성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방성 피치는 탄소 섬유도 저희가 이제 펜으로 합성할 수 있는 탄소 섬유가 있는 펜계의 탄소 섬유가 있는 반면에 저희 이제 이 잔사유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피치계 탄소 섬유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탄소 섬유의 시드들은 이제 이런 이방성의 메조 베이스된 피치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 그런 물성들이라든지 어떤 그 모듈러스의 특성들이 더 훌륭하게 나오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온도 조건하고 가압 조건을 맞춰서 이제 이런 그 형상을 얻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물줄기가 흘러간 자국 같은 이제 커피가 엎질러져서 말라서 이제
그 자국이 남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런 물줄기 형태들이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럭을 이제 만들 때 그 기공을 채워주는 함침 공정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함침 공정들을 바인더 피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온도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함침의 특성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그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형태의 블럭들을 이제 절반 이렇게 2분의 1로 해서 표면을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기공이 많은 상태의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가공된 저희가 제품 방열 부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특성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열 전달이 밑에서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이제 로스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공들을 얼마나 잘 메꿔주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그 표면들이 달라졌는지를 내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정에 따라서 내부를 이제 측정을 했었고 일부 좋아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면적으로는 확인을 또 이게 약간 애매한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수치들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결국 이제 그런 함침 공정을 하고 나서 그 SP라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닝 포인트가 연화점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온도가 증가했을 때 결국 이제 그런 그 소프트닝 포인트가 높아지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접이점이 휘발되고 그 나머지의 이제 입자들이 그 아까 그 기공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를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물성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열적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열전도도를 이제 저희가 찍어서 또 확인해봤고요. 그 전보다는 이렇게 가압함침에서는 좀 불명확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어떤 경향성은 좀 보이지 않는 형태였다면 이제 상압에서 좀 더 그 휘발을 더 잘 시켜주는 형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경향성 있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른 응용 분야로 이제 필름 형태의 이제 방열 시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PI 필름 기반의 기존에 이제 이거를 이제 탄화 그리고 흑연화를 함으로써 이런 그 흑연 종이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PI 기반의 흑연 시트는 굉장히 고가의 시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그 해당하는 이제 피치를 그 PI의 전구체인 이제 PA 폴리아크릴 액시드하고 폴리 이미드의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한 후에 이렇게 코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필름화하고 열처리 압연을 통해서 이런 그 특성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PI 전구체만 가지고 이렇게 열처리를 했을 때 이런 상태지만 이제 물론 이제 열처리 흑연화, 탄화, 흑연화 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그 까만 그 종이 형태의 A4 용지 같은 형태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피치의 함량비로 이제 얼마나 이제 색깔이 좀 변화하고 특성들이 잘 나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방열 이제 석유계 잔사유의 이제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이제 방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중요한 이제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의 특성을 이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음극재 중에서 실제 리튬 이온을 이제 저장하고 또 이제 방전할 때 얼마나 또 빨리 이렇게 방전을 시키느냐가 이제 결국 그 전지의 특성을
좌우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다 들어보셨지만 결국은 이제 인조견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많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재 그리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지금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변한 이제 분야긴 하고 이제 시장 현황도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향성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계 시장에서 LIB가 차지하는 분야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1차 전지인 납축 전지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 이제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 전력 전원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가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갈수록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코스트 다운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 보면 이제 풍력 쪽, 이제 차량용 전지, 이제 대표적인 그 응용 분야는 이제 ESS라고 하는 이제 저장 시스템이죠. 이런 스토리지 시스템에 많이 응용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그 출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속되는지가 결국은 이제 이런 특성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전기차 사양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를 한번 편도로 왔다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이제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그 저장 용량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충전을 또 빨리 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기차를 운행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풀 차지를 하지 않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멈췄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한없이 기다리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30분 이내로 그리고 15분 이내로 죽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I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소재가 50%, 그 나머지 감가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감가겠죠. 인건비, 방관비, 기타 비용, 이윤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소재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그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너도 나도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전해질, 케이스,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또 중에 대부분이 이제 양극재가 비율을 차지하고 음극재도 한 10% 정도의 지분이 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흑연이 지금 저기 리튬 배터리, 이온 배터리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저 부분에서 그냥 러프하게? 러프하게, 음극재가 이제 그런 인조견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요.
인조후견. 아 그림이 예 네. 여기 시커먼데 네 제일 안쪽.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 판으로 들어가요? 시트로? 네 시트로 들어갑니다. 시트 시트 형태가 두께가 얼마나 돼요? 시트가 뭐 이제 동박의 두께부터 일단은 이제 중요한데요. 동박이 이제 최대한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 이렇게 말아지는 네. 양들이 많아지고 결국 이제 그게 충전 용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갈수록 이제 동박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뭐 10마이크로 정도 언더로 이제 계속 그 얇게 하는 기술들을 이제 동박 회사에서 인조후견으로. 네. 예. 아니죠. 이제 그런 그 동박이 대부분의 그 저기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박 위에 코팅을 하게 됩니다. 흑연 물질들을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동박 두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동박의 두께도 중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코팅을 또 얇게 해서 잘 많이 여러 번 말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저 배터리, 네. 이온 배터리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부품들이 이제 뭐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 회사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SK IT라는 뭐 회사가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극재는 뭐예요? 양극재. 네 양극재 소재 이름이. 양극재 소재는 이제 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잠깐 나오는데 뭐 스피넬 구조 같은 요즘에는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NCM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이제 그 조합으로 들어가는데 니켈이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니켈의 비중을 높이면서 특성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 거의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즈가 돼서 이제 그 단가를 낮추는데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잘 되고 있고요. 전액이나 뭐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의 업체들이 뭐 세계 탑5 안에 들고 뭐 탑10에 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소재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뭐 저가의 이제 중국산들도 많이 있지만 뭔가 이제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국내산의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응급 활물질의 이제 종류들 대표적인 것들은 뭐 원조 흑연, 뭐 차량 흑연, 뭐 저결정 탄소, 뭐 이제 금속계는 지금 아직 상용화가 아직은 뭐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런 금속 계열 응급제들은 이제 향후 이런 그 충전 속도라든지 용량을 늘리기 위한 이제 보완이고 이제 차세대 전지로 가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금속 계열 응급 활물질들은 이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전기차용이라든지 뭐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그 흑연계 응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 흑연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런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또한 이제 뭐 수명도 인조 흑연하고 비교해서는 더 낮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는 인조 흑연 베이스로 많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흑연 시장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시장들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고 뭐 완성차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리 경제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지금 저게
국내 흑연 시장이 5,700억. 그죠? 네. 네, 5,700억 2019년도 가격으로. 네. 근데 뭐 이게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료가 좀 된 자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음극재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흑연을 탄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그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저희가 이제 뭐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야가 음극재 산업이고 그러면 음극재 산업이 이제 많이 성숙기에 올라왔는데 향후에 음극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분석 이런 아주 강점하고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등을 이제 판단을 해본 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이거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좀 그 일본과의 이런 그 무역 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자료이기도 하는데요. 현재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이게 이쪽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이제 민간하고 이런 정부의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본의 그 소재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뒤처졌지만 현재는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소재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소재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연구를 집중화하자 원천 기술 확보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진 또 세미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재 산업을 개발을 하되 또 뭐 대기업이 다 소재 산업까지 할 수 없으니 이런 그 특정한 소재를 또 기술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또 많이 육성해야겠다 이런 그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또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집중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에서는 그 오래 쓰고 얼마나 이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360, 70 정도 밀리암페어 아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실리콘계 현재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리콘계 위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좀 더 용량하고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피치들을 활용을 해서 바인더하고 코팅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실리콘계 산화물을 가지고 블렌딩해서 이제 충전 용량과 속도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치라고 하면 아스팔트는 아니죠? 아스팔트의 이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아스팔트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아스팔트에 이제 나온 그런 그 분해 연료유들을 네. 이제 납사 공장에서 나온 이제 PFO라는 이제 분해 연료유를 가지고 이제 뭐 끓이고 압을 주고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가루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 가루들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제 리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인조 흑연인 거고 그런 인조 흑연을 어떻게 잘 좀 값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런 또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PFO에 또 집중하게 된 거는 지금 석유 산업에서 남는 이런 PFO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석유
산업 입장에서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쓰레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필요 없는 잔사유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요즘 뭐 재활용이라는 게 뭐 리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런 걸 이제 다시 좀 뭐 규모의 규모로 올려줄 수 있는 걸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지,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를 30%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런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면 특징들이 지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2차 있습니다. 전지 배터리에 네, 중국산 이 인조 흑연이 쓰긴 써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써요. 뭐 천연흑연 같은 경우도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식들이 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실리콘계 응급제의 이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피 등장이 충전 방전이 되면서 굉장히 심하다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코팅하고 블렌딩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 해결 방안들을 이제 가지고 시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런 형태로 진입을 하고, 이제 뭐 저희 과제 세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피치들을 활용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고품질의 특강 코크스를 개발한다든지, 이제 금형용 원조경 개발, 그리고 반도체용 흑연 개발, 그리고 구조용 흑연 개발, 뭐 방리흑연 복합재 개발의 다양한 형태의 그 코크스와 인조흑연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로드맵을 저희가 짰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가 건식 CNT 섬유를 제조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용, 하베스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현재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룹에서 이렇게 CNT 건식 섬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처럼 뽑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런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CNT로 이렇게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섬유를 빻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비표면적이 내부의 이제 표면적인 변화로서 이게 이제 아까도 오늘 연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다 그런 그 에너지 재생산, 뭐 하베스팅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아까 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CNT, 건식 CNT를 섬유를 활용을 해서도 이렇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터로 쓸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페이지를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래핀하고 카파의 그 이런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센싱을 받고 그 센싱 받은 거를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좀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올해 이제 3월부터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기관 소속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됐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대학원 분들, 대학원생들도 같이 나중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서가 있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년쯤에는 네. 그 인조 흑연하고에 대해서 네. 학하식을 좀 해가지고 네. 좀 한번 좀 대해주셨으면은 네. 진짜 재밌겠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좀 40분이면 사실 좀 약간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네. 제가 한 이거 가지고도 3시간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하면 뭐 2시간, 3시간 그렇죠. 근데 너무 자세해도 몰라. 네,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너무 알식기식으로 오늘 설명.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 새로운 분야였고, 해가지고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방열 쪽으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제 조만간 이제 방화복 같은 쪽으로도 연구를 하시나요?
쪽으로. 이게 뭐 방화복이라고 하면 그 이제 복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워셔블한 특성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복합이라. 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뭐 내열 특성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기에 또 쓰이는 그런 그 섬유들은 이제 옷을 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옷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소재로. 좀, 네, 소재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는 이제 뭐 저가 생산 방식하고 말씀하셨 이게 생산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저가인지. 생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식은 같으나 이거를 뭐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더 높일 수 있냐. 결국은 이제 온도를 높인다는 게 비용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뭐 2,500도 이상부터는 이제 온도를 100도씩만 올리더라도 뭐 전기 사용량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는 뭐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는 많이 비싸지 않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LG의 1차 협력사들이 뭐 아바코나 PNT 같은 회사들이 네. 2차 전지, 1차 전지 다 중국 회사에 뺏겼잖아요. 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시트로렌이 이제 네. 우리나라 게 아니라 자기가 네, 직접 맞습니다. 개발하던지 중국, 중국 거를 샀잖아요. 자본으로, 근데 네, 이게 저가고 기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과연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사용하는 게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기능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의 성숙도는 이제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자체화 이제 내재화하기 위해서 그런 큰 회사들을 사실은 살 수가 없으니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지분을 인수를 해서 직접 시도를 하는 게 중국의 아니고 위험 평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이 많이 성숙화되고 해서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 경쟁력이 또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계속 뭐 바뀌기 때문에 최근 또 뭐 트렌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예. 그 아까 피치를 뭐 동경 어디서 뭐 700 올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피치는 지금 이제 저기 NCC 대천에 있는 NCC에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거기 그 공단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제 뭐 운송하는 비용만 해도 오히려 이제 뭐 리터당 받는 금액보다 굉장히 이게 톤당 뭐 몇백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BF4가 최대한 이제 그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직접 큰 거리에서 받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수입은 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네네 BF4 포스코 이런 데서 인조기 만드는 건 다 국내에서 만드는 PC가 좀. 네, 포스코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그 이제 재련 공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련 공정을 끝내고 나온 이제 철강을 만들기 위한 그 공정에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들이 굉장히 고순도의 흑연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흑연만 가지고 사용을 해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조흑연의 세계 최대 서플라이어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뭐 그렇죠. 독일하고 일본하고 뭐 이런 독일, 네. 독일, 일본 정도가 이제 제일이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거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거기 있던 거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속속들이 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선생님은 알지, 나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쪽 계통을 주로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데 그렇게 막 속속들이 이렇게 전 세계 상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참 대단한데 우리 이제 그 친구 우리 여기 제자지 제자 우리 그 에이코론에서 박사를 하고 서광수 박사라고 이제 LG 하우시스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친구가 접착제로는 아주 세계의 탑그레이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배터리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더래요. 그 LG 연구센터에서 이쪽으로는 계속 밀어주는데 네. 2차 전지나 이쪽으로는 뭐 계속 뭐 팀장 부르고 뭐 센터장 부르고 뭐 계획 세워라 뭐 막 돈 퍼붓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뭐 부르지도 않고 뭐 돼가냐 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 부분이 점 접착제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술 이게 변화라든지 이런 그 진화의 속도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 접착제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2차 산업 이렇게 인종견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이미 이제 한 2만 불이나 15,000불이나 10,000불에 나라에서 맞는 거고 이제 3, 4만 불, 4, 5만 불 되려면 이런 걸 자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중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이 연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뭔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고민하면서 주변에 있는 계시는 뭐 연구하시는 맞아요. 박사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리튬 배터리 같은 이 이론이라든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사람들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 수많은 아주 얇은 방막을 그거를 다 적측을 해가지고 마를 생각을 해가지고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전지의 역사를 오늘 뭐 이게 할 시간은 제가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좀 그거 좀 해주세요.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시작되어 왔었고요. 뭐 맞아요. 슨이라든지 맞아. 패러데이도 있고 맞아. 이 전지의 역사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발전돼서 지금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뭐 차세대 전고체 전지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